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아닐 수도 있다. 제목만 봐서는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오클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할 주식이다의 두 번째로 언급한 기업입니다. 1년 전인 24년 7월 오클로를 언급했을 때 주가가 5달러대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24년 10월 아래 글 썼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죠. 10월쯤이었고요. 그때 오클로가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31달러입니다. 6달러 정도였던 오클로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20달러로 22달러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2배가 올랐고 어제는 하루에 22%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랬던 적이 있었죠. MMR의 장점은 사용 후 핵 연료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용 후 핵 연료가 지하 깊은 곳에 영구 폐기해야 하는 방사성 폐기물에서 새로운 발전 자원이 된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아니라 사용 후 핵 연료라고 부르는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었는데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었습니다. 아, 늦었어. 이렇게요. 근데 그거를 보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늦었어. 이게 2024년 10월 22일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리고 SMR 오클로 매집이 늦은 것 같은데 이 다음은 뭘까요? 네, 이게 2024년 10월 23일. 글을 보고 오클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 너무 떡상해서 기회를 놓쳐버렸네요. 이런 거요. 네, 현재 오클로 주가는 66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 늦었다고 했을 때가 22달러인데 지금 무려 3배가 올랐죠. 네, 잘 넣었으면 300%겠죠. 200%인가요? 헷갈리네요. 트럼프가 원자력 발전소 규제 관련 완화하는데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들을 검색하면 배석자들을 알 수 있죠. 보겠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부 인사들은 행정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이라 사진에 포함되어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민간들입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사진에는 오클로 CEO가 보였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CEO와 농축 우라늄 업체인 제너럴 매터 CEO가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원자력 발전 관련 행정명령에 누가 수혜를 받는지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의 원전과 관련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 4가지는 첫째, 핵연료 재활용을 가속화하고 비축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안보지역의 원자로 배치를 우선시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세 번째, 신규 원전에 대한 승인 검토에 18개월의 검토 기한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번째, 2050년까지 신규 원전 400GW? 요 용어 좀 헷갈리네요. 400GW를 목표로 설정하고 2026년 7월까지 첨단 원자로 3개 가동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오클로는 4가지 행정명령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트럼프는 OBBB,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첨단 원전에 대한 투자 및 생산의 전액 세액 공제를 2033년까지 해주고 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후 180일 이내 완료하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전액 세액 공제 엄청나죠. SMR 소형 모듈 원자로와 오클로의 원전을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원전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원전은 대역 원자력 발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그리고 마이크로 원자로 MMR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AR 센터, 오지, 광산, 재해, 지역, 군사기지 등 독립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이크로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서 군사시설 내 원자로 운영 개시, 프로그램 수립이라는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SMR이 아니라 MMR입니다. MMR. 네, MMR은 아까 마이크로 원자로라고 했죠. 소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아니라. MMR은 마이크로 원자로로서 특징 중 하나는 사용 후 핵 연료로 작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픈 AI가 투자하는 오클로는 기존 원자로의 사용 후 핵 연료를 사용하는 MMR로 전력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의 현안 중 하나가 고준위 방패장을 확보하는 것이고 한국도 이것이 오랜 숙제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매립, 두 번째, 재처리, 세 번째, 재활용입니다. 넷! 한국은 24기의 원전에서 1년에 750톤의 사용 후 핵 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는 타담한 연탄과 비슷합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지만 고기를 굽기에는 화력이 약한 것이죠. 사용 후 핵 연료를
붕소를 푼 물 속에 5년 정도 넣어 놓으면 열이 식는데 이것을 습식 저장이라고 합니다. 5년간 습식 저장을 해서 열이 어느 정도 식으면 사용 후 핵 연료를 임시 보관 시설에 보관하게 되고 이것을 건식 저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 후 핵 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이 건식 저장을 하는 임시 보관 시설입니다. 사용 후 핵 연료는 폐기물이지만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자원 가치가 있는 물질을 97%나 가지고 있습니다. 3%밖에 태우지 않는 거의 새 연탄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방법은 재처리입니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도, 영국 6개국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질산에 녹여 TBP라는 유기용매에 넣으면 95.6%의 우라늄이 분리되고 분리된 우라늄을 다시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95.6%의 우라늄과 함께 0.9%의 플루토늄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입니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영국은 핵 보유국이라 사용 후 핵 연료의 95%를 재처리하고 플루토늄만 보관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사용 후 핵 연료를 대부분 재처용 하다 보니 방패장 이슈가 별로 없는 국가들이죠. 일본은 핵 보유국인 프랑스에 사용 후 핵 연료를 보내서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도입하는 원자력 협정했기에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재처리는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는 공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재활용 공정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재활용과 재처리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재처리에서는 순수한 플루토늄이 나오지만 재활용에서는 순수한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해도 필요한 우라늄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 후 핵 연료의 95.6%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을 해도 44%의 사용 후 핵 연료가 남게 됩니다. 현재 95.6%가 남는 것보다는 처리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죠. 한국의 사용 후 핵 연료의 양을 감안하면 건설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장의 면적은 여의도 정도 크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활용을 한다면 여의도 전체가 아니라 여의도 공원의 절반 정도만 면적이 있으면 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군요. 폐기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것 외에도 사용 후 핵 연료가 폐기물에서 자원이 바뀌게 되는 점이 큽니다. 현재 한국 국내 원전 내부 임시 저장 시설에는 44,000톤의 사용 후 핵 연료가 쌓여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클로는 이런 사용 후 핵 연료를 방패장에 매립하는 게 아니라 원전의 연료로 재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사용 후 핵 연료를 Spent Nuclear Fuel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사용 후 핵 연료를 Spent를 Used로 바꿔서 Used Nuclear Fuel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용이 끝났다는 의미를 강조하지만 미국은 사용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등이 건설하고 있는 SMR은 기존 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의 10분의 1 정도 크기의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MMR은 SMR의 50분의 1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군사기지에 1대1로 매칭시키고 트럭 한 대로 이동시킬 수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 모듈형 원자로 MMR인 것이죠. 그만큼 만들기 어렵다는 말이고 반면에 성공하면 대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재활용 기술이 도입되면 한국 원전에 보관된 44,000톤의 방사능 폐기물이 재사용이 가능한 핵 연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이 도입되는 원전이 오클로 MMR이고 트럼프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죠. 어려운 기술인 만큼 실패 확률도 높고 아직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로가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서 2027년에 가동을 준비 중인 아이다호 MMR이 상업 운용까지 도달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댓글이 안 달렸을 수도 있는데 자, RJ님의 댓글입니다. 주가와는 별개로 꼭 성공해서 에너지 혁명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소형 원자로를 트럭에 싣고 다닐 수 있다니 완제품 수출도 가능할 때가 꿈의 기술입니다. 늑생시 3탄인가 이런 걸도 있네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트럭에 실는다. 가공할 만한 파워가 실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재밌는 글이고 오클로 어쩌죠? 감사합니다.